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TV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어요? 지난주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마음 한켠은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특집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거기에서 투자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만의 W를 찾아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솔루션을 하나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근본 이유는 돈이죠. 지긋지긋한 이 돈 걱정, 예.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는 남 얘기일까요? 주식 투자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계좌는 맨날 손실만 나고 도대체 어째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반면에 에이 그거 누가 몰라, 말 그 말대로 되면 다 부자 되겠네,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부자가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의 구분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책에서 다 부자학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고 책을 쓴 사람들의 결국 결론은 기본 마인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긍정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요,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마음가짐부터 부정적인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되겠습니까?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가 되죠.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쌓았을까요? 자, 2021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라는 자료를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부자들은 가장 부의 큰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뽑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부분인데요, 사업소득이 부의 원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얼마일까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 8억 원이 나왔어요. 평균 목표 금액은요, 약 111억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대부분은 종잣돈은 주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주식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 통계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한국의 준부자 자산관리가 있어요. 한국의 준부자. 준부자는 뭐냐면요, 금융자산이 5억에서 10억 미만에 운영하는 개인을 준부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부동산 자산이 거의 70%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금융자산으로서 24% 정도 됩니다. 준부자의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근로소득,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라고 해요. 그러면 준부자와 큰 부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부동산 비중은 22%, 21%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사업소득이 큰 부자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이요. 중부자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큰 부자는 근로소득이 좀 작아요. 그래서 큰 부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큰 부를 이뤘고, 그 다음에 준부자는 부동산과 그리고 근로소득을 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 투자자, 일반 직장인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 창업부터 해야 될까요? 모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방법이 뭘까요? 바로 사업자라는 기업에 지분을 나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것은 주식 매매라고 하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개념이 완전 달라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부자가 되는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나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을 내가 일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돈을 내가 정당하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바로 주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직원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 참 희한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투자자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 내 돈은 어디로 갈까요? IPO나 증자나 기타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으로 자금 조달이 됩니다. 그럼 내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는 그 돈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상승하고 배당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한테는 주가 상승과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한테 다시 피드백이 나오죠. 그러면 투자자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돈은 또 기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 권리가 바로 지분이고요. 지분은 바로 주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주는 바로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해서 생성시킨 벌어들인 그 이익금을 이 주주가 함께 나눠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부자가 된다? 그거는 희망이지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자들도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부가 쌓이는 것이지 한 번에 로또 맞듯이 부가 쌓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로또 맞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나오니까요. 하지만 돈은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부자의 그릇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나만의 W를 찾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 이제 과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분이요. 누구냐면 시골 의사라는 필명을 가진 박경철 외과 의사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동통신 초창기에 SK텔레콤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유명해진 분입니다. 2008년도에 아주대에서 강연을 한 그 화면이고요. 아주 유명한 강연입니다. 과거 1990년대 초에 우연한 기회에 친구 따라서 강연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주제가 바로 WWW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W의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백수였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는 W 관련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기회를 놓쳤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W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휴대폰이라는 것을 접했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대. 이게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큰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 본업이 의사니까 의사를 때려치우고 그렇다고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았다고 해요. 그 사업자가 바로 SK텔레콤이었고요. 초기 투자차로 큰 수익이 났던 겁니다. 저는 이 아주대 강연을 듣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나도 W를 찾아야겠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폭락 중이었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못 찾았던 거죠. 그러는 쯤에 2019년도에요. 하반기쯤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엠블럼을 자세히 봤더니 T마크였습니다. 저게 말로만 듣던 전기차구나. 근데 1억이 넘는다던데? 멋있긴 멋있네. 근데 저거 1억 주고 사기에는 조금 차라리 벤츠 S클래스로 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출근길에 다르게 생긴 T마크가 또 보였어요. 바로 테슬라 모델 3였습니다. 왜 갑자기 출근길에 테슬라가 보이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전기차 시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등등의 이런 조사를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싶었죠. 테슬라 코리아에 시승 예약해가지고요. 한참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요. 1시간가량 이제 직접 시승도 해봤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한번 경험해볼 때는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자율주행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공부해서 파악해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공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또 상상도 해봤더면 이거는 나의 W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계기로요. 지난 3년 동안 테슬라에 물려 있었어요. 앞으로 2025년까지 더 물려보고요. 2030년까지 더 갈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최종 목표는요. 로보택시가 내놓은
앞에 보일 때까지 투자한다는 생각이고요. 테슬라가 계획된 비즈니스를 잘 해내고 있는지, 실적 성장도 잘 해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테슬라 이야기는요, 다른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다양한 채널에서요, 제2의 테슬라를 찾았다 혹은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단기간에 10배 수익 나는 그런 대박 주식을 찾길 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한 건 눈높이를 10배 수익에 맞춰 놓으면 정말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수익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솔루션입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투자의 본질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만의 W를 찾으세요. 그리고 투자 이유가 완성될 때까지 기업에게 시간을 주세요. 옛날 동화 중에 잭과 콩나무 기억나시죠? 콩을 심자마자 하룻밤에 콩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어른들은요, 아직 동화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콩나무처럼 자라지 못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은요,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비즈니스 잘 해내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근래 몇 주간 주식시장은 소나기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센 비가 와서 옷이 많이 젖어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지만 결국 비는 그칠 것입니다. 주식투자 4분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립한 이론이고요. 1분면에 속하는 전략 중 캐즘 투자 전략과 라이프스타일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이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래 성장성도 보이지만 실적도 함께 동반될 때 최적의 투자 타이밍이거든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갈 길이 먼 기업입니다. 여전히 일을 잘 해내고 있고요. 실적 가는 거 보십시오. 시장의 우려를 그들은 실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W를 찾지 못했다면 T도 괜찮다고 봅니다.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 투자 방법은요, 분기별 차량 판매 대수를 점검해야 하고요, 실적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오픈된 기가텍스와 기가베를린에서의 생산량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할 요소 있고요. 자율주행하고 로봇 사업은요,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음으로 미래놓고, 우선 얘기 나온 김에 테슬라 주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테슬라도 나스닥 지수 하락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차이가 있죠. 얘는 더 안 빠졌어요. 주봉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투탑을 줬습니다. 투탑을 주고 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 다시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이 강하게 반등 주는 타이밍이 뭐였냐면요, 바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예요. 그때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물론 나스닥 지수도 강하게 올라갈 때를 같이 함께 타고 올라갔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부근까지 갔었어요. 그렇지만 또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같이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기술적 지표 하나 배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급락을 줬을 때 다시 급등을 주면요, 직전 고점에서는 매물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팔고 싶겠죠. 본전 왔으니까. 그래서 급락했다가 급등을 다시 주면은 여기서는 반드시 매물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게, 그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하나의 대응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격 조정을 줘버리면요, 이거 좀 피곤합니다. 올라가는 게, 자, 내려올 때 한번, 올라갈 때 또 한번, 얘 두 개는 힘겨루기 했을 때 1대1 무승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가격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강하게 내려보면은 또 매도가 이기죠. 그러면 2대1 이렇게 되죠. 매도가 더 강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견조하죠. 급등했다가 세게 안 떨어졌습니다. 반도 안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흐름은 살펴봐야 돼요. 자, 앞으로 얘가 2주 동안, 자, 계산상으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요, 2주 동안
여기 여기 자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략적으로 980달러, 1000달러 그 금방이 되네요. 자 러프하게 그냥 1000달러로 자를게요. 1000달러 아래로 푹 빠져가지고 이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요. 요 언저리에서 1000달러 언저리에서 버티면서 2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요. 얘는 그 다음에 3주째 되는 거. 자, 지금 다음 주 1주,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까지 하면은 2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5월 셋째 주 되면은 세 번째 캔들이 들어오겠네요. 이때 3주차 됐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요. 테슬라는요.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5월 셋째 주가 되면은 뭐죠? 자, FOMC 이때가 5월 첫 주가 되고요. 세 번째 이 캔들이 나오는 게 5월 둘째 주가 됩니다. 5월 첫째 주에 뭐가 있죠? FOMC 회의가 있죠. 그러면 금리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겠죠. 나스닥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고 충격받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가봐야 합니다. 지금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테슬라는 그때까지 잘 버틴다면, 특히 이 1000달러, 980달러를 깨지 않고 버틴다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양봉으로만 올라가 준다면 얘는 정말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측이고요. 그러면 예측을 하고 나서 시장이 정말로 가는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관찰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비싸서 못 샀던 분들,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예측대로 올라간다면 대응은 뭘까요? 매수겠죠. 자,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흔들리다가 꺾어져 버렸어요. 꺾어지면은 자, 관찰을 했는데 예측이 잘못됐죠. 예측이 꺾어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로 예측했는데 반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예측은 버립니다. 꺾어졌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대응은 대기. 자, 밑에서 다시 어느 의미선까지 내려갈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의미선까지 어디 매수 존에 갔을 때 그 존에서 또 다시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반등 신호가 나올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서두를 거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요. 앞으로 이벤트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뭐 불안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개인 전략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 나올 때마다 테슬라 한 주씩 사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전략대로 가셔도 돼요. 어차피 멀리 보고 가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갔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좀 쌀 때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격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겠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자마자 쭉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처음 사시는 분은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내가 사자마자 첫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그 다음 날도 계속 올라가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첫 매수했는데 떨어져서, 그리고 또 기다리는데 또 떨어져. 물론 분할 매수하겠다고 계획 잡고 시작하신 분은 떨어질 때마다 땡큐 하면서 사모아 가는 거 괜찮습니다. 이게 좋고요. 근데 한 방에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떨어지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아무리 테슬라라도요. 그리고 뭐 3년 뒤에 5년 뒤에 최고의 기업이 더 돼 있더라도 우선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사자마자 올라가면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변곡점에서 턴에서 올라갈 때 그때 따라잡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계속 사모으겠다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시는 거, 이것도 추천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사모으겠다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어차피 얘는 멀리 가야 되는,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주하버TV의 꿈은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함께 공부도 하고요,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조합TV의 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요. 네,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죠. 네, 감사합니다.